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집은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일이 풀리지 않고 돈이 들어와도 금세 나가버리고 가족 간에도 말다툼이 잦아지는 때가요. 이상하다, 뭐가 문제지? 싶을 때 그 답이 바로 벽에 걸린 그림 한 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공간의 기운이 곧 사람의 운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림은 눈으로 매일 보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우리의 마음과 기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기운을 담는 통로, 즉 복이 드나드는 문 같은 존재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집에 커다란 폭풍이 치는 바다 그림을 걸어두셨대요. 그분 말씀이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이고 마음이 불안하다 하시더라고요. 풍수적으로 보면 바다는 돈의 흐름을 의미하지만 폭풍이 이는 바다는 재물이 요동치고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즉 기운이 안정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상징이죠. 그림은 단순히 예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림이 풍기는 색, 분위기, 소재가 그 공간의 기운을 좋게도 나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걸어두느냐에 따라 집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풍수 상담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집에 들어오면 갑자기 피곤하다, 아무 이유 없이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벽에 기운이 막히는 그림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은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집안의 에너지를 조금씩 낮추고 결국 재물운까지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집안의 그림이 곧 그 집의 운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어떤 그림이 가난을 부르는지, 그리고 어떤 그림이 복과 재물을 불러오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우리 집이 요즘 이렇게 침체됐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지도 몰라요. 이제부터 그동안 몰랐던 그림 속 풍수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벽에 걸린 그림 한 장이 인생의 복을 부르느냐 아니면 가난을 불러오느냐?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림을 단순히 집을 꾸미는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림은 벽에 걸린 한 장의 종이가 아니라 기운이 드나드는 문, 즉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는 통로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마음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에도 여러 번 바라보는 그 그림이 어떤 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그림의 파동, 즉 기운의 원리예요. 풍수에서는 집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그림은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합니다. 즉 어떤 그림을 걸어두느냐에 따라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기운이 밝아지기도 무거워지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부드러운 곡선에 산수화나 밝은 빛이 있는 풍경화를 보면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그림의 형태와 색에서 나오는 파동이 우리 뇌의 감정 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밝고 따뜻한 색감의 그림이 재물운과 건강운을 높여준다고 해석합니다. 반대로 어둡고 차가운 색의 그림은 기운을 무겁게 만들고 공간의 흐름을 막습니다. 특히 슬픔이나 고독 같은 감정을 담은 그림은 보는 이의 무의식 속에 그 에너지를 심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집안 분위기까지 침체되기도 합니다. 풍수적으로 봤을 때 그림은 공간의 언어입니다. 벽에 걸린 그림이 그 집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는 거예요. 산이 많은 그림을 걸면 안정과 지지를, 물이 흐르는 그림을 걸면 재물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자 집일수록 벽에 밝고 유연한 흐름의 그림이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림의 방향과 위치입니다. 아무 그림이나 아무 벽에 걸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북쪽은 물의 기운이 강한 방향이라 푸른색 계열의 그림이나 잔잔한 호수 그림이 좋고 남쪽은 불의 기운이 강하니 붉은 태양, 활짝 핀 꽃, 생명력 있는 이미지를 두면 좋습니다. 결국 그림은 눈으로 보는 풍수이고 그림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운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잘 걸면 그 공간이 사람을 살리고 잘못 걸면 그 공간이 사람의 복을 앗아가죠. 그래서 풍수 전문가들은 늘 말합니다. 좋은 그림은 그 자체로 부적이고 나쁜 그림은 그 자체로 재앙이다. 지금 여러분의 집 벽에 걸린 그림이 어떤 기운을 내뿜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바라보세요. 그림은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그림은 당신의 운명과 마음을 비추는 또 하나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걸린 그림 하나가 사람의 운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풍수에서는 그림을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기운이 머무는 통로로 봅니다. 즉, 어떤 그림을 걸어두느냐에 따라 집안의 흐름이 밝아질 수도 어두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가난을 부르는 그림에는 공통적인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어둡고 슬픈 분위기, 멈춘 에너지, 그리고 혼란과 불균형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첫째, 어둡고 슬픈 분위기의 그림. 비 오는 거리, 눈 내리는 들판, 고독한 사람, 눈물 흘리는 인물. 이런 그림들은 처음엔 감성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기운을 가라앉히는 음의 에너지를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비, 눈, 어둠, 외로움 같은 이미지는 멈춤과 정체를 상징해요. 이런 그림을 거실이나 현관, 침실에 걸어두면 집안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재물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돈이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특히 눈물, 비탄, 고독을 그린 인물화는 보는 사람의 마음에도 무의식적인 슬픔을 불러와 가정의 기운이 자꾸 가라앉습니다. 그림은 보는 이의 감정과 파동을 교감하기 때문에 매일 그런 에너지를 마주하면 자연스럽게 기운의 방향이 낮아집니다. 둘째, 멈춘 에너지의 그림. 두 번째로 시간이 멈춘 듯한 그림도 좋지 않습니다. 마른 나무, 낡은 시계, 황폐한 들판이나 빈 의자 같은 그림이 대표적이에요. 풍수에서는 움직임이 없는 공간에는 돈도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생기가 없는 그림은 집안의 기운을 정체시키고 재물운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예를 들어 겨울숲에 마른 나무를 그린 그림은 생명의 끊김을 의미합니다. 시계가 멈춘 그림은 시간의 정체를 상징하고요. 이런 그림이 있으면 실제로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일이나 돈의 흐름도 막히기 쉽습니다. 사업이 느려지거나 투자한 일이 진전이 없고 기회가 멈추는 시기죠. 반대로 생명력 넘치는 그림, 예를 들어 푸른 나무, 흐르는 물, 활짝 핀 꽃은 기운의 순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금전운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싸움과 혼란, 불균형이 느껴지는 그림. 마지막으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에너지가 담긴 그림은 집안의 불화와 손실을 부르는 상징입니다. 불길이 치솟는 그림, 폭풍 속의 바다, 추락하는 사람, 싸우는 동물이나 사람의 그림은 모두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무의식적으로 긴장과 불안을 일으켜 가족 간의 다툼이나 예기치 않은 지출을 유발할 수 있어요. 풍수적으로는 불과 혼란의 기운이 강하면 집안의 재물이 타버린다고도 표현합니다. 즉, 돈이 들어와도 쌓이지 않고 금세 나가버리는 흐름이 생긴다는 뜻이죠. 이런 그림을 오랫동안 걸어두면 알게 모르게 불안감이 쌓이고 가족의 관계도 삐걱거리며 결국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풍수에서는 보는 것이 곧 사는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매일 눈에 들어오는 그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 집의 기운을 움직이는 작은 풍수의 문이에요. 좋은 그림은 밝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나쁜 그림은 무의식적으로 복을 막습니다. 그래서 벽에 어떤 그림을 걸어두느냐가 그 집의 재물운과 복의 흐름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물이 흐르는 그림, 재물의 순환.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의 상징입니다. 물이 흐른다는 것은 돈이 돌고 순환한다는 뜻이에요. 잔잔히 흐르는 강물이나 폭포, 연못 그림은 돈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들어오는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물이 집 밖으로 흘러나가는 그림은 재물이 새는 의미가 되죠. 항상 물이 안쪽으로, 즉 집 안방향으로 들어오게 걸어야 합니다. 색상은 맑고 투명한 청색, 옥색 계열이 좋고 탁하거나 검은 물은 피하는 게 좋아요.
좋은 자리는 현관 맞은편, 거실 오른쪽 벽 혹은 부엌 쪽으로 흐르는 방향입니다. 둘째, 산과 해, 초록빛 풍경 안정과 생명력의 기운. 산은 풍수에서 기운이 머무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특히 부드럽고 푸른 산은 안정과 건강, 장수의 기운을 줍니다. 뾰족하고 거친 산은 다툼과 피로를 불러오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산 뒤로 해가 떠오르는 그림은 새로운 운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삶에 활력을 주고 사업이나 일의 성장을 돕는 좋은 그림이에요. 초록빛 숲과 들판, 나무가 있는 그림은 목의 기운을 불러와 생명력과 기회의 기운을 키워줍니다. 특히 집안이 정체되어 있거나 답답할 때 효과가 큽니다. 셋째, 가족 웃음꽃 해바라기 따뜻한 인간적 에너지. 풍수에서는 행복한 감정이 복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웃고 있는 사람, 가족, 아이, 해바라기, 꽃이 있는 그림은 밝고 따뜻한 기운을 불러옵니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드는 꽃이죠. 항상 빛을 따른다는 의미로 재물운과 명예운을 함께 끌어옵니다. 꽃이 활짝 핀 그림은 기회의 문이 열리는 상징이고, 가족이 함께 웃는 그림은 인연운과 건강운을 높여줍니다. 거실 중앙벽이나 가족이 자주 머무는 공간에 걸면 좋습니다. 좋은 그림은 단순히 예쁜 그림이 아닙니다. 그림은 집의 기운을 바꾸는 눈에 보이는 풍수입니다. 벽 한쪽만 바꿔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그 기운이 결국 내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죠. 좋은 그림 한 장이 복을 불러오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고를 때는 단순히 예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풍수에서는 색과 방향의 조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같은 그림이라도 어떤 방향에 걸리느냐에 따라 그 기운이 달라지고 그 집의 재물운이나 건강운까지 바뀔 수 있죠. 이건 미신이 아니라 오행의 원리입니다. 자연의 흐름과 색의 에너지가 우리 공간 속에서도 그대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남쪽 붉은색 계열 그림. 남쪽은 불의 기운이 강한 방향입니다. 따라서 붉은색, 주황색, 따뜻한 색감의 그림이 잘 어울립니다. 해가 떠오르는 풍경, 노을, 태양, 불꽃, 해바라기 같은 이미지는 명예운과 인기운을 높여줍니다. 이 방향은 빛과 에너지의 자리이기 때문에 밝고 생동감 있는 그림을 걸면 집 전체가 활기를 띱니다. 단, 불이 너무 강한 이미지, 예를 들어 폭발, 전쟁, 화재 같은 그림은 피해야 합니다. 그건 오히려 다툼과 피로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북쪽 물과 푸른색 계열 그림. 북쪽은 물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푸른색, 남색, 검푸른 계열의 그림이 어울립니다. 강, 호수, 바다, 폭포 등 물이 흐르는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물은 재물운의 상징이니 북쪽 벽에 이런 그림을 걸면 돈의 흐름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단,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구도는 피하고 물이 안쪽을 향하도록 배치해야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 방향은 또한 내면의 평화를 돕기 때문에 잔잔한 호수나 조용한 수면 그림도 좋습니다. 동쪽 초록빛 자연의 그림. 동쪽은 나무의 기운이 강합니다. 새싹, 숲, 나무, 들판, 산, 초록빛 풍경이 어울려요. 이 방향은 성장과 시작의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삶의 활력과 건강운을 끌어올립니다. 특히 아침 햇살이 비치는 숲이나 초록 언덕 그림은 가정의 에너지를 새롭게 하고 자녀의 학업운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쪽은 시작의 자리이기 때문에 늘 생명력 있는 색, 초록이나 연두색을 추천합니다. 서쪽 황금빛 풍경의 그림. 서쪽은 금의 기운이 흐르는 방향입니다. 황금색, 노란색, 흰색 계열의 그림이 좋습니다. 특히 석양빛 들판, 황금빛 하늘, 가을 풍경은 재물운을 강하게 끌어옵니다. 서쪽은 결실과 풍요의 자리이기 때문에 완성된 모습, 성취를 상징하는 그림이 어울립니다. 또한 금속성의 색이나 반짝이는 요소가 있으면 기운이 더욱 상승합니다. 그림의 크기와 액자 재질. 풍수에서는 그림의 크기와 액자 재질도 중요합니다. 너무 크면 기운이 벽을 압박해 답답해지고 너무 작으면 기운이 흩어져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사람의 시선 높이에 맞고 벽의 폭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가 이상적이에요. 액자는 나무나 금속 재질이 좋습니다.
나무는 안정과 조화를, 금속은 명예와 재물을 의미하죠. 플라스틱이나 싸구려 재질은 기운을 흡수하지 못해 그림의 에너지를 약하게 만듭니다. 풍수의 기본은 균형입니다. 그림이 너무 화려하거나 크면 부담이 되고 너무 작거나 어두우면 기운이 막힙니다. 당신의 공간에 맞는 색과 방향, 크기를 찾아 걸어두면 그림 하나만으로도 복이 들어오는 흐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기운이 머무는 통로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도 오래 걸어두면 그 안에 에너지가 점차 정체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풍수에서는 그림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권합니다. 계절이 바뀌거나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을 때 이사, 취업, 자녀의 결혼 같은 변화 시기에 그림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림을 바꾸는 행위는 단순한 인테리어 변경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새로 정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그림을 버릴 때는 그냥 폐기물처럼 내다버리면 안 됩니다. 그림에도 나름의 기운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천이나 종이로 덮어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보내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하나에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정리가 아니라 순환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재물운이 막히지 않습니다. 억지로 버리기보다 자연스럽게 다음 주인을 만나거나 다른 공간으로 옮겨지면 더 좋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맞이할 때는 마음을 차분히 하고 이 그림이 우리 집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길 바랍니다라는 의식적인 의도를 담아 걸어보세요. 그림을 거는 높이, 위치, 조명도 함께 신경 쓰면 훨씬 좋은 파동을 끌어옵니다. 특히 현관이나 거실처럼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자리에 밝은 색감의 그림을 걸면 그 공간 전체의 에너지가 즉시 살아납니다. 결국 풍수의 핵심은 기운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교체하는 건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정체된 기운을 새롭게 돌려주는 하나의 의식이자 시작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벽은 단순한 면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비치는 스크린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걸어두느냐에 따라 그 공간의 기운이 바뀌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 나아가 삶의 흐름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좋은 그림은 복을 부르고 나쁜 그림은 기운을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생활의 지혜예요. 그림은 매일 보는 시각의 언어이자 무의식의 파동을 건드리는 매개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그림이 밝고 따뜻한 이미지라면 하루의 시작부터 마음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반대로 어둡고 답답한 그림이라면 모르게 피로감과 무기력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그림을 고를 때는 유행보다 나의 마음이 편안한지, 비싼 작품보다 우리 집의 기운과 어울리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림은 공간의 일부이면서도 동시에 내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운을 높이려면 물이 흐르는 풍경이나 황금빛 자연을, 가족의 화목을 바란다면 따뜻한 인물 하나, 꽃 그림을 걸어두세요. 그림은 결국 나의 의도를 담는 통로이자 그 의도가 현실로 흐르게 만드는 기운의 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좋은 그림을 고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그림이 내 집에 복을 불러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그림의 파동을 더욱 밝고 맑게 만듭니다. 풍수의 원리보다도 더 큰 힘은 결국 마음의 기운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셨다면 지금 바로 집 안벽을 한번 둘러보세요. 당신의 눈에 오래된, 어두운, 혹은 의미를 잃은 그림이 보인다면 그건 새로운 운이 들어올 자리를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림 하나를 바꾸는 순간 공간의 공기가 달라지고 그 변화는 곧 당신의 인생 방향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그림은 복을 부르고 나쁜 그림은 기운을 빼앗는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부터는 내 공간에 좋은 파동이 흐르도록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벽이 밝아지면 당신의 운도 반드시 밝아집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바로 그림 하나로 당신의 운명을 새롭게 열어보세요.